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미국 명문 사립고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 엄마가 유학 간 딸에게 보낸 특별한 물건이 기숙사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미국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죠. 한국 소녀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한 이야기. 처음엔 의심 가득 눈길을 보내던 미국 친구들이 이제는 엄마들에게 빨리 주문해달라고 조르며 기숙사 관리자까지 필수품으로 인정한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딱 5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연이라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명문 사립고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보스턴 대학에서 유학 중인 평범한 한국 학생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유명한 정치인들의 모교로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 높은 사립고 중 하나예요. 이곳은 미국 3대 명문 사립학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육기관이죠. 제가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서연이가 미국 명문교에 가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온 가족의 축하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참 많았습니다. 할머니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이야기 나누던 시간, 고민도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만 가득했던 그때, 포근한 방바닥 위에서 귤 까먹던 소소한 행복,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스한 손길, 인생의 작은 교훈들을 자연스레 배웠던 순간들,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 그 따스한 기억이 먼 이국 땅에서 큰 힘이 되었죠. 한국의 정과 문화가 담긴 할머니의 온돌방, 그 따뜻함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새 기대와 설렘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미국으로 향했죠. 하지만 모두의 축하 속에 미국에 도착하자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에서 겪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환경은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첫 번째 난관은 음식이었어요. 아침마다 나오는 차가운 샐러드와 버터 듬뿍 발린 토스트, 시리얼과 찬 우유로 시작하는 하루. 한국에서 따뜻한 밥과 국을 먹던 저에겐 큰 시련이었죠. 한 번은 배고픔에 모닝 샌드위치를 억지로 먹다가 체했던 적도 있었어요. 미국 친구들은 차가운 음식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제가 이상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언어 장벽이었어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달랐죠. 특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거나 토론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더듬거리는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매서운 날씨였습니다. 매사추세츠 1월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어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였죠. 한국 겨울도 춥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기숙사 난방은 형편없었죠. 밤이 되면 바닥과 침대가 얼음장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옷을 여러 겹겨 입고 잤지만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면서 코가 시렸던 경험도 처음이었어요. 그때 할머니네 따뜻한 방바닥이 그리웠습니다. 룸메이트 제시카는 뉴욕 출신 미국 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인사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죠. 미국 학생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집중했어요. 한국에선 친구들과 항상 함께 다니고 이야기했는데 이곳에선 모두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침대에 혼자 누워있을 때 향수병이 찾아왔어요. 긴장한 채로 공부하다 몸이 뻐근할 때면 할머니네 온돌방에 누워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뜨끈한 바닥에 누워 할머니가 까주시는 귤을 먹던 순간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기대를 생각하면 참았습니다. 공부도 따라가기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에선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여기선 중간도 안 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어요.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특히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에서 토론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히는 모습이 낯선 곳에 홀로 떨어진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보낸 영상통화 요청이었어요. 화면 속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추워. 너무 외로워. 나 한국 가고 싶어. 못하겠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눈물을 참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씩씩한 목소리로 저를 다독이셨죠. 우리 서연이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줄게. 엄마가 당장 내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미안해, 우리 딸.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통화 후에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적응하겠지. 엄마는 매일 메시지를 보내며 저를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밥 잘 먹었니? 수업은 어땠어? 이런 소소한 질문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치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영상통화 끝에 엄마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얼굴 보니 정말 힘들어 보이네. 하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간일 거야.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엄마의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엄마의 메시지가 있었죠. 작은 응원이 하루를 시작할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또 어느 날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향수를 달랬죠. 조금씩 저만의 적응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학생, 오늘 온 택배가 엄청 크네. 한국에서 온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신 택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삭감 선생님을 따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큰 캐리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캐리어를 방으로 끌고 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가 뭘 보내셨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방에 들어갔을 때 제시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하던 그녀가 캐리어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와, 서연. 그게 뭐야? 한국에서 온 거야?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가 보내주셨어. 제시카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캐리어를 바닥에 두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사랑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시카도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서 내려와 다가왔습니다. 우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한국에서 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제시카의 눈빛이 점점 더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건 뭐야? 저건 또 뭐야? 질문을 쏟아내는 그녀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음식이야. 이건 과자고, 이건 라면이야. 설명할 때마다 제시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나라 음식 정말 다양하구나. 다 먹어봐도 될까? 너무 궁금해. 처음으로 제시카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웠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모든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특별히 골라주신 건데, 이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야. 제가 이야기할수록 제시카의 관심은 더 커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그녀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우리 방을 감쌌어요. 너의 문화가 너무 흥미롭다. 더 알고 싶어.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캐리어는 단순한 짐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한국의 조각을 담은 선물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 유학 생활을 바꿀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캐리어맨 위에는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첫 문장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서연아, 엄마 딸 많이 힘들지? 엄마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대신 엄마의 마음을 캐리어에 담아 보낼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시카가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는데 제시카가 다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침묵 속에서도 그 작은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자들이 있었어요. 방금 구운 것처럼 쫀득한 약과와 찹쌀떡. 한국에서 출발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부드러웠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옆에는 라면 5봉지와 김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물만 부어 먹는 미역국과 계란국도 들어있었죠. 마치 한국 식료품점이 캐리어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뭐야? 제시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김을 조심스레 집어들어 살펴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우리나라 음식이야. 이건 김이라고 해. 바다에서 나는 해초로 만든 거야. 제시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향이 고소한데 나중에 한번 맛보게 해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작은 문화 대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쪽을 더 파헤치자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접혀있는 이불 같은 것인데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꺼내서 펼쳐보니 정말 전기장판이었어요. 한국 집에서 자주 깔고 잤던 그 전기장판이 이곳 미국까지 온 거였습니다. 제시카가 토끼 눈을 뜨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불에 전기선이 달려있어? 저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선 전기장판을 볼 일이 별로 없겠죠. 아, 이건 전기장판이라고 해. 겨울에 이걸 깔고 자면 이불 속이 따뜻해져. 제시카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 전기가 있는데. 한국에선 너무 당연한 물건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 온도 조절도 단계별로 되고 한국에선 겨울에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해. 제시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캐리어맨 아래에는 믹스 커피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침마다 몰래 커피 한 잔씩 훔쳐 마셨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내가 몰래 커피 마시는 거 알았어. 공부할 때 힘들면 이거 한 잔씩 마시면서 힘내. 엄마 생각도 하고. 그 순간 또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시카가 믹스 커피 상자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스틱에 든 커피인가?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야. 달콤하고 맛있어. 나중에 마시고 싶으면 한번 마셔볼래? 제시카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엄마가 보낸 캐리어를 함께 구경하며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물건들이 이국 땅에서 예상치 못한 다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문득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기장판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숙사에는 전기 제품 사용에 엄격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테일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기숙사 사감이신 그분은 학생들 사이에서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이 전기장판을 사용해도 될까요? 제 질문에 테일러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해요. 허가받은 안전한 제품이고 과열 방지 기능도 있어요. 온도 조절 기능과 타이머도 있고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특별히 보내주셨거든요. 테일러 선생님은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모든 안전 인증과 기능을 확인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전원을 꺼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이 머나먼 미국에서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감격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을 깔고 누웠을 때의 그 따뜻함이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영하 12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온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마치 할머니 집 온돌방에 누워있는 듯했어요. 따스한 온기가 등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작은 전기장판 하나가 고향의 온기를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미국 친구들 앞에서 이런 한국 물건을 쓰는 게 왠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까봐 걱정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테일러 선생님처럼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그 어떤 걱정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포근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믹스커피 한 잔을 뜨거운 물에 탔어요.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아침이 이곳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제시카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커피 향에 이끌렸는지 물었어요. 와, 무슨 향기야? 정말 좋은 냄새인데.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컵을 건넸습니다. 한번 마셔볼래? 한국의 믹스커피야. 막 탔으니까 아직 따뜻해.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이게 뭐야?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게 엄청 맛있어. 잠이 확 깨는데 내가 알던 커피 맛이 아니야. 저 작은 스틱에 이런 맛이 들어있다니. 제시카의 놀라운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미국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밤에는 전기장판, 아침에는 믹스커피. 엄마가 보내준 소소한 한국의 일상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한국의 작은 조각들을 이곳에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제시카와 아침 커피 타임이 시작됐어요. 서로 수업 시간표를 맞춰가며 함께 커피를 마셨죠. 오늘도 그 한국 커피 마실 수 있을까? 제시카의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우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이제 다른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저건 어떻게 먹는 거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처음으로 학교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제 역사 시간에 내준 과제 어렵지 않아? 영문학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유학 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물건들 덕분에 낯선 미국 생활에 작은 기쁨이 생겨났어요. 한국의 따뜻함이 이곳 차가운 기숙사에도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낯선 미국 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에서 온 서연이니?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시카가 내가 가진 신기한 한국 물건들에 대해 말해줬어. 특히 그 전기가 들어오는 이불, 침대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시카가 다른 애들한테 내 얘기를 했구나.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다음 말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혹시 나도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 나도 추위를 많이 타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던 한국 물건들이 오히려 이곳에서는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엄마가 보내주신 캐리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문화, 엄마의 사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제시카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조금 어색한 룸메이트였는데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제시카는 특히 전기장판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물어보곤 했죠. 서연아, 오늘도 전기장판 켜도 될까? 전기장판을 함께 쓰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마다 따뜻한 장판 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시카의 가족 이야기, 뉴욕에서의 생활, 저희 한국 생활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이의 거리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만난 그 학생 에밀리도 저희 방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차츰 다른 친구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던 한국 물건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숙사의 난방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영하 14도의 매서운 추위가 기숙사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삭감 선생님은 고치는데 최소 이틀은 걸릴 거라고 공지했고 학생들의 한숨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우리 방에는 제시카의 친구 에밀리도 놀러와 있었어요. 전에 몇 번 마주쳤지만 항상 조금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죠. 미국 학생 중에서도 특히 자기 세계가 뚜렷한 학생이었습니다. 진짜 춥다. 난방이 언제 고쳐질까? 에밀리가 추위에 떨며 물었어요. 제시카가 눈짓으로 저를 가리키며 씩 웃었습니다. 걱정 마. 서연이가 이 추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에밀리는 이해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야? 제시카는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기로 따뜻해지는 이불이 있어. 정말 천국 같아. 서연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셨거든.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전기장판을 보여줬어요. 이게 전기장판이라고 해. 온도 조절도 되고 한국에서는 겨울에 이걸 깔고 잠을 자. 한번 앉아볼래? 에밀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로 전기가 들어가는 이불이라고? 불이 나거나 하지 않아? 저는 웃으며 침대 한 켠을 내어줬어요. 잠시 후 장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거 뭐야? 너무 따뜻해. 에밀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내 장판 위에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이게 그때 그 전기선 달린 이불이구나. 어떻게 이런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추운 도시도 많은데 왜 이런 게 보편화되지 않는 거지? 우리 엄마는 이런 걸 모르나 봐. 그녀의 얼굴에서 행복감이 넘쳐 흘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여기 있어? 옆방 친구 소피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에밀리가 바로 소리쳤어요. 소피, 이거 꼭 봐야 해. 서연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건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해. 소피도 호기심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체험한 후 그녀 역시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런 신문물을 우리 기숙사에 다 알려야 해. 그날 밤 저희 방은 전기장판 체험방이 되었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모두들 전기장판 위에 앉거나 누워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에는 흔하다고?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지? 진짜 천국이다. 이런 건 최대한 많은 나라에 수출해야 해.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방 안은 북적거리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던 마음이 점점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어갔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전기장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연결해줄 줄은 몰랐어요. 기숙사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는 또 어떤 신기한 것들이 있어? 한국에는 발명가들만 모여있나 봐. 한국 음식은 어때? 다 맵다던데.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에밀리 사이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낯선 이방인으로 바라보던 그 친구가 이제는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에밀리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 방에서 같이 공부할까? 한국 간식도 좀 나눠줘. 미국 학교에서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전기장판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줄 줄은 몰랐어.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젠 아침마다 기숙사 식당에서 여러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얼굴들이 이제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이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교문학 수업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어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언급했어요.
서연이네 나라에서는 바닥을 데워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해요. 정말 효율적인 난방 방식인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은 전기장판을 넘어 온돌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놀러가서 전통 한옥에서 지내보고 싶어. 이런 말도 저에게 해주었죠.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하던 제게 한국 문화는 예상치 못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같은 반 친구인 매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튜는 영국에서 온 학생으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다 깨길 반복하는 모습이었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매튜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여. 매튜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안녕. 오늘은 유독 집중이 안 돼.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초콜릿 같은 달콤한 걸 좀 먹어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가방에 챙겨온 믹스커피 2개를 꺼냈어요.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매튜에게 커피를 타줬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주변에 퍼지자 옆 테이블에 있던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이거 한번 마셔봐. 한국의 믹스커피인데 졸리고 집중 안 될 때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 매튜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향기는 정말 좋은데 라며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달달하면서도 커피 쓴맛도 있고 이런 커피는 처음 마셔봐. 매튜는 단숨에 뜨거운 믹스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서연, 내가 지금까지 마셨던 건 커피가 아니었어. 이게 진짜 커피지. 정말 맛있다. 나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야. 다음 날 매튜가 저를 찾아왔어요. 서연, 혹시 어제 그 커피 많이 있어? 괜찮으면 한 봉지만 더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알려줘. 매튜의 요청에 기쁘게 믹스 커피 몇 개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매튜의 룸메이트를 시작으로 그 다음 날은 다른 반 친구들까지 모두 믹스커피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서연, 이거 보스턴 한인 마트에서도 살 수 있어. 나도 주문할래. 엄마가 보내주신 새 박스의 믹스커피가 순식간에 바닥날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가 여기서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될 줄이야. 특히 매튜는 완전히 믹스커피에 중독됐어요. 이 커피 없으면 나 시험 공부 못해. 그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전기장판에 이어 믹스커피까지 한국 문화가 하나둘 기숙사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중 매튜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서연,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 커피 모임을 만들면 어때? 믹스커피에 중독된 친구들이 많거든. 매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맥심 커피 클럽이 탄생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스터디룸에 몇몇 친구들이 모여 믹스 커피를 마시며 서로가 살아온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점 인원이 늘어났어요. 기숙사엔 전기장판에 이어 이번엔 믹스커피 붐이 일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부모님께 전화해서 한국 믹스커피를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아빠, 인터넷에서 한국 믹스커피라고 검색해봐. 꼭 필요해. 특히 시험 기간에는 믹스커피가 없어서 서로의 것을 나눠 먹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평범한 물건이 이곳에서는 귀한 보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다른 문화의 음식이 갖는 의미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믹스커피에 대한 글을 썼어요. 한국에서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함께 마셨던 한 잔의 커피, 힘들고 지칠 때 마시던 그 달달한 한 모금이 어떻게 사랑과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는지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에세이를 읽고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아내는 시선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제 에세이가 읽혀졌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믹스커피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다음에 보내실 때 좀 더 많이 보내줘. 엄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그렇게 많이 마셔도 돼? 물론이지. 엄마가 더 많이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내리는 앤도버의 밤하늘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물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그것이 저에게 소중한 친구들을 선물해 준 것이 신기했어요. 엄마가 보내준 캐리어 속 작은 한국이 이제는 제 학교 생활에 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전기장판과 믹스커피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기숙사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제시카가 들뜬 표정으로 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보스턴에 있는 한인마트에 다녀왔어. 전기장판이랑 믹스커피를 사왔어. 정말 놀라웠어요. 제시카의 엄마가 직접 한인마트를 찾아가셨다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도 자랑스럽게 자기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전기장판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삭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 잘못됐지? 사무실에 들어가니 테일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테일러 선생님은 기숙사 감독관으로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너희 방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 아차 싶었어요. 전기장판이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 학교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전기 제품은 사용할 수 없어. 특히 침대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화재 위험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전기장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저 추운 날씨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하지만 이어지는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전기장판에 대해 조사를 좀 해보려 하는데, 전기장판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전기장판 온열 방식이나 모델명을 조사해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장판은 기숙사 내에서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다른 선생님들께 전해보려고 해. 저는 선생님의 제안에 놀라서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서연, 너는 저번에 전기장판을 사용해도 되는지 사전에 물어봤어. 내가 설명서를 확인하고 허용해줬는데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 몇몇 분이 걱정이 되시나 봐. 학교에 공식 지침과 공지가 없으면 혹시 오해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거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테일러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다니. 사실 몇몇 선생님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한국 물건에 관심을 갖는다고 우려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오히려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생활과 건강 면에선 더 도움을 주는 것 같거든. 가슴이 쿵쾅거리며 테일러 선생님을 우리 방으로 안내했고, 방에 도착하니 제시카가 있었고 방 안에는 몇몇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테일러 선생님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이 자리를 비켜주었고 전기장판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테일러 선생님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의 전기장판들은 인증받은 제품이고 과열 방지 장치와 타이머 기능도 있더구나. 미국 기준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제품이야. 오히려 이 추운 날씨에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틀 후 테일러 선생님은 기숙사 공지사항을 통해 놀라운 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전기장판은 기숙사 내에서 사용을 허가합니다. 단, 사용 전 기숙사 감독관에게 제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사용 지침을 꼭 따라주세요. 친구들은 너무 기뻐하며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학생들은 이제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직 구매하지 않은 친구들도 부모님께 부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테일러 선생님에게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테일러 선생님이 당직을 서고 계시는데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사실 나도 믹스커피 중독자가 됐단다. 특히 야간 당직 설 때 마시면 정말 좋더라고. 따뜻하고 달달한 커피가 온몸을 녹여줘. 한국엔 왜 이렇게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은 거니? 정말 깜짝 놀라 웃었어요. 테일러 선생님마저 믹스커피의 매력에 빠지셨다니. 기쁘게 몇 봉지를 선물로 드렸더니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금요일 저녁, 우리 방에서 평소처럼 맥심 커피클럽 모임이 열렸어요. 제시카, 에밀리, 매튜, 제이콥 등 친한 친구들이 모여 믹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모임 중에 제 휴대폰에서 갑자기 영상 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전화가 와서 조금 놀랐어요. 지금 통화해도 괜찮을까?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도 서연이 엄마랑 통화해 볼래? 너무 궁금했어. 들뜬 마음으로 영상 통화를 받았어요. 엄마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엄마는 말을 멈추고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친구들을 발견하셨어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있구나. 반가워요. 엄마, 오늘은 맥심 커피클럽 모임하는 날이야. 다들 엄마가 보내준 믹스커피 마시면서 모여있어. 친구들이 모두 카메라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제시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기장판과 믹스커피 정말 감사해요. 제 기숙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튜도 나서서 말했어요. 전 믹스커피 덕분에 시험 성적이 오른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다음 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서연이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다음엔 더 신기한 한국 물건들을 많이 보내줄게요. 친구들은 기대에 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제는 한국의 일부가 여기 미국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밤에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해요. 만약 그때 엄마가 캐리어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땠을까? 아마도 계속 외롭고 힘든 유학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전기장판 하나, 믹스커피 몇 봉지가 이렇게 제 삶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의 따뜻함이 담긴 작은 물건들이 이곳에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맥심 커피 클럽 멤버들은 대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연락하고 때때로 만나서 밥도 먹는 변함없이 친한 친구들이랍니다. 제시카는 뉴욕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 에밀리는 저와 같은 보스턴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매튜는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자주 연락하는 소중한 친구죠. 그들은 종종 제게 말합니다. 서연, 너의 문화를 나눠줘서 고마워.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야. 추운 겨울이 오면 작은 캐리어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의 물결이 기숙사 전체로 퍼진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텅 빈 기숙사에 도착해 외롭게 울던 그날부터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한국 음식을 나눠 먹던 날까지 엄마의 사랑이 담긴 캐리어 하나가 제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추억을 나눌 때면 그때 우리 서연이 통해서 한국 문화의 세계로 입문했었지 라고 웃으며 말해요. 낯선 이국 땅에서 제가 부끄러워하던 한국의 모습들이 오히려 저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문화의 다리를 만드는 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캐리어 하나로 시작된 작은 문화 교류가 저와 친구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낯선 유학 생활에 의기소침해 있던 딸에게 보낸 엄마의 캐리어 하나가
미국 기숙사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딸을 위한 마음이 담긴 전기장판과 믹스커피가 문화의 벽을 허물고 친구들을 만들어준 감동적인 순간들이었고요. 여러분도 혹시 해외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국의 정을 담아보낸 물건이 있으신가요? 또는 외국에 나가면 생각나는 한국 제품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세계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원더풀 해외사연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